지하 자리에 제가 자장으로 앉아 있어서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들으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훈 국장님과 그리고 권기태 소장님 그리고 양준환 총장님 이렇게 세 분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이번 토론 시간에는 강연자 세 분뿐만 아니라 또 두 분이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원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기도 하고요. 강원환경연합 사무처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해계획 수립할 때 워킹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방금 그 전민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토론 자리에 두 분을 이제 토론자로 모시게 된 데에는 아까 권기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계획 WSDGS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리면 이 WSDGS를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참여하시면서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랑 이것들이 원주시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활동하시는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환경과 도시재생 영역에서 좀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감과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제에서 정책, 사업 그리고 이제 실행을 연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SDG 17개 목표를 지역에 있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원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목표, 그다음에 과제 노출, 그다음에 성과 지표, 평가 체계 요것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이게 다음 회의 가면 수십 장의 보고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한 번 더 모임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다듬어지고 구체화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 진짜 존경스럽고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 실제로 이제 구현하려면 이제 민관 협력, 특히 관내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서 원주시에 있는 관련 부서를 다 찾아가셔서 설명하시고 설명해서 저희가 내오는 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예산 계획까지 잡아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아주 5cm짜리로 되게 두껍게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민관의 협력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그 근간을 볼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과의 계획에 시민 참여로 원주 농업을 생명 농업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네 주추의를 도입하여 건강을 돌본다.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 하천을 만든다. 시민 참여를 통해 생명 평화 자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이런 것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의 그런 정체성이 되게 잘 드러난 지표가 아닌가. 이게 어떻게 구현될까? 네, 그런 관심을 좀 갖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맡은 분야에서 얘기를 지금 하면 제가 맡은 분야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되게 거창한데 도시개발 방식 혁신을 통해 1, 3터 놀이가 연결되는 포용도시를 실현한다. 도시개발 방식이 혁신을 한다?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 3터 놀이가 연결되는 포용도시? 이거는 시민들이 움직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속협, 저는 이제 지방의제 21 원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주 지방의제 21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죠. 첫 주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정도를 이제 엔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과정들에서 뭐를 느끼냐 하면은 열심히 살았거든요.
원주지석협도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협치, 거버넌스 정말 그거 의미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 한다고 해서 또 그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동의 행심이 올라가서 뭐 동의 부동의 재판에서 동의 부동의 정권 바뀌면 동의 부동의 원칙이 뭘까요? 원칙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서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협치는 우리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간에도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주와 행성의 상수원보호구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시는 분 있죠?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두 개예요. 원주 상수원 두 개입니다. 하나가 대화지강, 즉 공군 우리 원주 공항 바로 옆에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행성댐 물에서 먹습니다. 행성댐 왜 만들었냐면요. 원주, 행성, 여주 세 개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합산 50만 명의 인구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행성댐입니다. 물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주 대화지강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성댐 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원주가 싫다고 하죠. 왜냐하면 원주 사람들한테 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된 대화지강이 있는 거기 취수탑은 원주예요. 근데 수도법에 의거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냐면 취수탑서부터 상류 15km예요. 그러니까 5km 정도까지는 원주인데 상류 10km는 행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먹으려고 누구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냐 하면 행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돈으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난 싼 물을 먹고 싶어. 그래서 논의를 중단합니다. 그런 측면. 또 하나 얘기할까요? 아까 우리 교통 문제 얘기하셨는데 코로나를 맞고 난 다음에 대중교통들의 횟수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태백 가는 차가 없어요. 경상 가는 차가 없어요. 네. 아침에 6시에 출발하는 대중교통이 일요일 날은 7시 출발을 해요. 그래서 6시 나가면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6시 나가보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어르신. 끝. 네. 그분들은 1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일요일 날 기다리고 있더라. 택시 타지 않으시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존재할 텐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한다가 꼭 협치의 전부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대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속편한 얘기들, 아주 인간적인 얘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본질을 희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협치에 대한 부분들, 형태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향후 20년 이후에 지금 지속가능한 이행계획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인식했던 그런 협치적 구조들이 계속 유효한가? 방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러한 좀 이행 경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만 좋은 거버넌스, 협치 이러한 얘기들을 좀 저는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경준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제 앞서서 나왔던 강연이 전부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원주 지역에서 환경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거버넌스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원주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더 와닿았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권기태 소장님 강연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충남의 지속 가능성 검토 관련된 운영 사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거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요. 법률을 만들거나 뭘 협의를 할 때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평가라고 딱 하는 순간 법에 명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부처들이 반대를 해요. 특히
당시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 농림부 뭐 이런 데는 우리 앞으로 뭐 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들 다 거기 혹시 위원회 김경준 국장님 같은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거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겠어요? 그래갖고 또 전미선 동생 같은 또 위원들 계시면 저 사람들이 우리 계획을 검토한다고 왜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을 때 평가라고 하지 않고 검토라고 한 거죠. 검토해서 지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검토이다 인 거고, 그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거의 명시 안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법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도요 운영을 세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라는 말 대신 검토라고 해놓고도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죠. 사실 국장님께서 이제 앞에서 포문으로 이야기를 열어주실 때 이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던가 이제 뭐 대중교통 또 노후 주택 수가 많고 도서관 수가 적고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이런 뭔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인들이 너무나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런 요인들이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원주의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지속 불가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강조를 해주셨던 게 이제 시민의 힘을 끌어내고 이런 시민들의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느끼는 갈증은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 주체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한계가 느껴지는 느낌이라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참여 주체로 조금 참여해서 이런 공론장을 만들고 이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뭐가 있을까가 사실 요즘 고민이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김현희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은 달려왔지만 솔직한 심정은 저희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지만 성장을 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기 공론회장을 넓히기 위한 방법들이 아까 김현주 부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뭐 좀 굉장히 구어적인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아까 나온 지표 중에 20대 청년 40%가 소득이 없다는데 20% 어떻게 높일 거냐, 예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거며 내 사업에 어떻게 반영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간성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 속도와 일을 줄이고 모여서 이걸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잘 세팅해놓고 이제 스타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조금 행정과 민간 이제 여러 가지 행정 내에서도 칸막이들이 있긴 하지만 요새 주민 조직 시스템, 자치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일을 자기 주업으로 해서 자기가 일을 못했냐 잘했냐를 평가받는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같은 질문을 두 분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수기공론장이 협치 거버넌스의 장이에요. 근데 거버넌스가 사실은 들러리 아닌가, 또 거버넌스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특히 이게 어떠한 당장에 있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와 자원과 이런 것들이 풍부한 한 축과 정말 근근히 정말 그 헌신하고 있는 한 그룹, 거기에 일부 양심 있는 우리 고상백 교수님 같은 분이 옆에서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쪽하고 이게 상의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 요구하는 거는 저희 중재를 쭉 하면서 정부가 항상 양보를 해야 되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주에서 이번에 이제 이 원주 지구가능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때 기본 계획이겠죠. 이걸 수립할 때 하는 과정은 저희가 목표가 있었죠. 하나가 이 과정에서 민관의 공동학습을 해야겠다 하는 거.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안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도 서로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학습에 일단 집중하는 거. 또 하나가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나중에 이거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저는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서 한 스텝 한 스텝 또 때로는 제도를 만들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때로는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수기 공론 우리가 이제 협의회가 원래 그 기능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실천을 하기 바빠요. 그래서 뭐 환경 보전 활동들 중심으로 그래서 진짜로 20년 전부터 쓰레기 줍는데 지금도 쓰레기 줍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수기 공론이라고 하는 거, 이 테이블을 유지하는 거 이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잖아요.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합의의 수준을 쭉 높여왔는데 어느 순간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지금 그런 상황들을 여러 군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람이 그 단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써왔던 것이 그분들의 뭐 일방성을 좀 그렇게 견제하고 일방성을 막는 시민들의 또 힘과 달라진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유리처럼 깨지고 쉽지만 그것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의 목소리는 다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과 그런 시선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많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 테이블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테이블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어서 그래야 거기에서 수의도 가능하고 거기서 나온 공론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협치 거버넌스 문제 할 때 아마 위원회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거버넌스는. 근데 원주의 지속가능 발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위원회 많잖아요. 또 위원회 만능주의에 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땐 그런데 위원회가 작동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마 첫 번째 지속위 같은 거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요. 일기는 싸움만 해요. 싸움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대치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보완점은 지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위원회는 심의기구니까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법률에 주어진 것만. 그동안 지자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법 만들어주는 순간 활동 폭이 쑥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법에 있는 것만 하거든요. 없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협은 대신 얼마든지 사업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야 되고 또 지속협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양준하 총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집 SDGs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신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집 SDGs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총장님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같이 모아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딸아이의 자취를 하던 시절 때 그걸 체크했었는데 그래서 편의점 이용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딸내미의 과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고 저도 이제 딴살림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나왔었고 각자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불안이 좀 해소됐다? 내가 느끼는 불안이 나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나니까 부채 문제라든지 그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노력하기로 하고 하면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요렇듯이 상태를 진단하고 행위를 결정하는 그게 우리 가족의 상태와 행위 이게 이제 우리 지구사회에서 지구인으로 살아가는 그냥 보편적 시민으로서 한 가족이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요즘 뭐 지속 가능과 원주의 고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 도시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강원도 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각 시군의 개발 의제들이 뭐 400여 개나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강원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고민도 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지속 가능에 대한 이 영역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개발에 앞서 개발에 비해서 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본 계획도 수립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 개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안 차원에서 어떤 기본 계획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도시재생이어서 원도심 살리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어떤 토지에는 농사만 지을 수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토지에 건축물을 세울 때는 토지의 면적의 몇 프로, 건폐 용적률 몇 층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법과 제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준해서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도시개발과 관련돼서는 뭔가 혁신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재생이 더 어려운 이유는 그 법을 준용했을 경우에는 준용해서 다 개발이 이미 다 끝난 상태야. 거기를 바꿔야 되는데 법 제도로 막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를 바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고요. 원주시의 경우에는 개발 방식이 아파트가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그 사업이거든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데에 아파트는 다 지었다라고 나올 정도로 지난 12년간 전 정부가 하신 전 정부에서 다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개발과 그 새로운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 선재해 있는 원도심과 그 다음에 과거의 랜드마크들 이런 중심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 재생 플러스 이제 자연과 친화적인 어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 발전 그 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번에 저희 원주 SDGs의 그 목표 중에 그 아까 삼성도 꼭 할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네, 아리백 사업단지 개발 이거를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는 실현 가능하냐 누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SDG 개발과 그다음에 삼성이 원하는 그 삼성도 못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고민이 많은 그 개발의 연결성도 찾으면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가와 기술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관심 있는 단체들의 어떤 액션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고 그 시작이 사실은 SDG 이행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되게 모든 지방 정부가 닥치고 있는 문제, 우리 지속가능성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데 왜 그거 꺼내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개도국이 뭐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냐 이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양측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쪽에서는 지금 대응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그게 이제 교부세가 되든 지방 배분한 예산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일단 탄소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더 잘 되려면은 이런 도시를 개발해서 탄소 배출이 많을 경우는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해줘버리고 대신 탄소를 흡수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녹지를 늘린다거나 이런 정책을 하면 오히려 예산 지원을 또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서 노력을 해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또 WSDGs도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스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시민들이 깨어나는 시민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조직화해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 과정이 전에같이 뭐 투쟁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도 있고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잘 작동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주 지속협과 원주시, 원주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한번 우리가 같이 하되 이런 걸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의 좀 책임을 가지고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방정부를 압박해야 될 부분들은 압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저는 어떻겠어요? 아까 협치 거버넌스에 대한 딜러리 아닌가. 그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새만금 하는데 실패했어요. 조정하는 거. 저 한탄강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쭉 쌓이면서 나중에는 흑산도 공항을 만들 때 이게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데 그거는 지금까지 다 봉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쉴 때도 있고 때로는 걸어갈 때 같이 손 맞잡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정부 조직, 위원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정말 지속가능한 원주시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정말 맞겠느냐 진솔하게 얘기하면 그들도 되게 부담을 느껴요. 물론 이제 위원 구성이 보통은 이제 좀 균형적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길게 보면서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버넌스에 대한 제 답은 이렇습니다. 거버넌스는 100% 정답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 아니라 무조건 정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버넌스에는 따라간 힘이 따라붙어야지 그 거버넌스들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들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활동들의 여론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원주 지속협은 대중교통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태들을 정책으로 제안했고 우리나라 정부보다 그거보다 더 먼저 100명의 시민들을 모아서 수기위원회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 문제들을 제안을 했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지속협을 제안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문제들 이제 지속협은 100명을 모으는 게 아니라 1000명을 모아서 수기 토론을 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원주시가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치의 결과물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건 통치행위가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통치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위임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통치 체제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우리는 협치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고 그것들이 조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은 그런 이제
거버넌스의 힘이 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통치와 거버넌스의 간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 그 결과물들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거버넌스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지금 관심이 생겨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버넌스는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책이 실패하면서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겠구나. 민간과 기업이 참여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들 실현을 좀 현실화시키자라고 시작된 게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거버넌스는 이게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지금 보면 어떤 정책이냐 그리고 어떤 단체, 어떤 거버넌스 파트너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어떤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SDG에서 전체적으로 협치를 얘기하나 어떤 분야에서는 협력적으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투쟁이 필요한 통치형 거버넌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SDG 목표별로 어떨 때는 투쟁을, 어떨 때는 협력을, 어떨 때는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맞춤형 대응 체계를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 강연해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주신 분들께 마무리 소감과 마지막을 인사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런 자리들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굉장히 재현 소장님도 상당한 여러 가지 부담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결정을 하셔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중에 조금 더 요새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찾는 과정은 그간의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요새 많이 제한되는 것들은 이제 프로토콜 민주주의라고 해서 더 원칙적이고 민주주의를 더 확실히 지켜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메타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냥 이제 그전에 우리 지도교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라든지 청년 그룹이라든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들을 같이 참여시키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날이 빨리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원주 지속협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미선 본부장님 형치절절하게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함께 늘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대화하면서 길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주가 1등이라고 하는데 100점은 없어요. 근데 100점은 우리들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50점, 30점, 20점도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약속 고민될 때 모임에 갑시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있는 문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강원권에 관련된 기사하고 처리 책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행계획 정보고서를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이행계획을 잘 살피고 이것이 매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이라도 진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은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함께 그 이행계획들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진전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모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도 원주 잘한다 했는데 진짜 참여하면서 이 SDGs 앞에 W 원주자가 붙는 거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계시는 원주 시민들도 W자 붙은 SDG 한 번 이상 꼭 봐주시길 바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제인데요.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든다라는 과제. 원주천에서 흥양천에서 수달을 보시게 되면 SDG 실천에 어떤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